안녕하세요.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김상만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외래에서 이제 역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이야기. 요새 유산균, 유익균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저는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 어떤 유익균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전번에 유해균은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그 후에 이제 유익균, 유산균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어떤 걸 먹어야 되냐, 또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꼭 냉장 보관해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셔서 그걸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용어 종류부터 해드릴게요.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유산균, 유익균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몸에서 이로운 활동을 하는 그러한 균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이라고 해요. 프로바이오틱은 알겠는데 최근에 또 프리바이오틱이라는 또 말을 쓰잖아요. 이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그 유익균의 먹이가 이제 프리바이오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또 그 포스트바이오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 또 신바이오틱이라는 말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어떤 건지를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프로바이오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 프리바이오틱은 제가 설명을 했고, 이 신바이오틱이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이라고 하는 유익균만 우리가 먹게 되면 걔가 살질 못하고, 또 유통 과정에서도 이 세균도 이제 먹이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잔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이가 없게 되면 굶어서 죽게 돼서 유통 과정에서 많은 세균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죽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하는 이 유산균의 먹이를 같이 섞었다. 그래서 이제 신바이오틱이라고 해서 팔리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면, 근데 대부분이 어떤 유익균, 이 프로바이오틱에는 이 프리바이오틱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잔존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 유산균 제품들은 그냥 신바이오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이제 전달되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이라고 하는 말이 간혹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정한 포스트바이오틱 제품은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은 뭐냐면 장내 미생물의 먹이로 영양소를 섭취해서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부산물, 그러니까 어떤 유익균들이 우리 몸에 어떤 유익한 거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이제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면역이 아주 저하돼 있고, 또 프로바이오틱을 암만 먹어도 생존하지 못하는 어떤 장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먹어서 어떻게 이 유익균이 잘 번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사실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을 암만 먹어도 별다른 어떤 증상의 호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이런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로운 물질을 먹자. 그게 개념이 바로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짧은 고리 지방산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 짧은 고리 지방산에서 면역을 자극하는 물질이 나오고, 또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려주는 물질이 나오고, 또 혈당치를 상승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혈압도 떨어뜨리는 게 있고, 항암 효과를 갖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도 있고, 또 이런 물질이 또 유해균은 또 자라지 않는 그런 영향을 또 주고, 또 활성산소라고 하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나오는 어떤 나쁜 유해산소를 또 발생을 억제하고, 또 어떤 포스트바이오틱은 우리 몸에 혈전이 생기지 않는 항혈전 작용을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을 먹는 건 바로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프로바이오틱이 내가 먹었는데 별로 난 모르겠다, 그러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을 직접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제품 중에 이건 진정한 포스트바이오틱인데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보면은 포스트바이오틱이 허가 나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걸 광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광고가 된다면 허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이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좀 주의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은 대부분 알겠는데 또 최근에 어떤 광고나 이런 쪽에서 프로바이오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산균이 살아갈 수 있는 먹이인 이 프리바이오틱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자세히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프리바이오틱은 대부분 식물이에요. 원칙적으로 이 프리바이오틱이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려면 위하고 소장에서 소화가 안 돼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그 소화가 안 돼서 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소화 효소가 부족한 이런 만성 소화불량 환자들은 이 프리바이오틱을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가 오히려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프리바이오틱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가 이제 프록토 올리고사카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프라포 올리고당, 이거는 어디에 맞냐 하면 콩이나 당근, 그리고 버섯, 연근 이런 쪽에 많아서 이러한 음식을 먹게 되면 도움이 되고, 또 섬유질에도 이제 프리바이오틱이 있는데, 섬유질에 이제 프리바이오틱이 많은 음식은 양배추, 그리고 고구마, 미역 같은 해조류, 그리고 다시마, 샐러리 이런 것들한테 이제 이런 성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프로코 올리고당이 가스가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콩이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가스가 많이 찬다 그러면 이런 섬유질이 있는 양배추나 고구마,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샐러리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면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만약에 이 프리바이오틱을 드시려고 하면 하루에 5g 이상 섭취해야 되는데, 이 5g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바이오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5g 이상 만들 수가 없어서 이 신바이오틱이라는 말은 사실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5g 이상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아까 그 프로포 올리고당이 많은 음식,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음식이 가공되면은 프리바이오틱이 파괴가 되는, 영양소가 파괴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공된 것보다는 신선한 채소로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제조된 것보다는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리바이오틱이 좋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먹었는데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찬다 그러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내가 혹시 이런 음식에 음식 불내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효소를 먹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확인하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런 정말 유산균들 다양하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런 유산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유산균이 뭐 몇억 마리 그 100억 마리 들었다. 여기 제품은 유산균이 종류가 다양하다. 이 유산균은 뭐 살 빼는 유산균이다. 뭐 이런 유산균들이 많이 나오면서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유산균은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산균을 먹을 때 유산균 뭐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되지, 그건 효과가 없어요. 매일 어떻게 보면 한 캡슐, 두 캡슐, 뭐 세 캡슐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하루에 그 균주당 한 10억 마리, 토탈 한 100억 마리 정도 이상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문헌들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분표를 이렇게 쭉 확인해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균주를 마리수를 이렇게 적는 거는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그런 마리수를 쓸 수가 없어서 제조회사들한테 확인을 해서 그 균주가 몇 마리 들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어떤 균주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균주가 일단 어떤 균주도 중요하지만 균주가 이게 한 가지는 절대 안 되고요.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균주가 혼합되어야지 서로가 공생을 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균주는 혼자보다는 팀플레이로 여러 가지 균주가 서로 주고받는
물질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그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균주를 선택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균주가 얼마 없다 그럴 때는 이 균주로 먹었다, 이 균주로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이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유익균을 먹게 되면 대부분 위나 이런 소장 이런 데서 그 효소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 코팅이 됐는지, 이러한 위산이나 소화효소제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코팅이 잘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산균, 유익균 드시기 위해서 그 발효 음식이나 삭힌 음식, 특히 이제 청국장, 된장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유산균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10분 이상 끓이지 않는 게 좋고요. 아주 센 불보다는 약간 좀 약한 불로다가 요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만약에 유산균 드시는 게 조금 싫고 음식에서 먹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조리 방법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도 해요. 최근에는 이제 이걸 냉장 보관해서 생균이라 해야지만 이렇게 보관도 이렇게 보라색 병으로 하고 햇볕도 안 들어가고 냉장 보관해야지만 이게 생균하는 게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통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균, 죽은균도 효과가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어디 출장을 가야 되고 또 이런 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사균을 선택하세요. 죽은균을.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균을 선택해서 하시면 이제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거 찾아보면서 그런 유산균을 선택하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